네, 선거판에서 유명한 가짜 권양숙이라는 랭킹을 꼽아봤는데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수억 원을 보내고 사기범들의 자녀들과 일자리까지 알아봐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40대 여성으로 알려졌는데 광주 지역 선거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도대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양파 껍질처럼 윤장현 전 광주시장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또 한 번은 또 일자리를 해서 이 직권남용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거의 뭐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선거 현장을 많이 이렇게 취재해봤지만 선거 현장에 가보면 주로 이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네. 선거 운동을 도와주겠다는 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돈을 뜯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마땅치 않으면 또 다른 후보한테로 가서 비리를 폭로한다든지 뭐 이 정도 수준은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윤장현 전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권양숙 여사 흉내를 냈고 또 거기다가 예.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혼외자가 있다. 네. 그래서 혼외자를 도와줘야 된다 해서 4억 5천만 원을 이제 일단 편출하고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두 아들, 딸을 이렇게 이 혼외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또 취업까지 시켰어요. 네.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사기를 치기 위해서 했다가 이 권양숙 여사가 안 통하니까 나 문재인 대통령이다.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도와주라. 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사고가 이번에 터지니까 다들 그 당시에 선거운동 다른 선거 캠프에서도 저 사람 우리 캠프에서도 일했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광주 시내 일대에서 상당히 선거와 관련된 일들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거기 아주 미묘한 지점. 그다음에 윤장현 시장이 원래 이분이 사람 좋기로 아주 소문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안과 의사 출신인데 예, 의사 출신이잖아요. 저 시민단체 지금 활동을 TBS에 하셨거든요. 봉사 활동 갔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그렇습니다. 원래 경실련이나 시민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옛날 안철수 대표가 추천을 해서 이제 광주시장이 되셨거든요. 네. 워낙 또 사람이 좋으셔서 누가 부탁을 해도 다 잘 들어주고 이런 또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윤장현 시장을 딱 컨택을 한 것 같고 주변에서 윤 시장한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 양반 예. 조금 이렇게 사기 같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다 안다고 끝까지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4억 5천만 원을 날리고 본인도 지금 수사를 받을 처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윤장현 전 시장이 과연 그렇게 만으로 해서 사기를 당했는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게 보면은 그 김 씨가 보면 전화번호도 너무 잘 알고 정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SNS 전문가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선거 캠프에서 그런 네. 활동을 주로 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활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선거 캠프, 이게 선거가 열릴 때마다 선거판이 도대체 어떤 뭐 선거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당연히 많이 근데 오죠. 보통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네, 봉사로 하러 오는데요. 말은 봉사지만 실제 봉사하고 나서 뭔가 본인이 얻을 게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인맥을 쌓든 아니면 본인이 거기서 뭐 봉사하면서 다른 어떤 이권에 개입한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선거하는 그 캠프 사무실에 후보 사무실에 찾아와서 돕겠다. 물론 돕겠다고 오지만 돕겠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도 그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 2015년이었나요? 15년도에 아마 강주 서구 의뢰에 보궐선거가 있을 땐 천정배 후보 측에 가서 활동하겠다고 찾아갔다가 그 다음에는 천정배 후보하고 양양조 후보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양양조 후보 측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천정배 후보 측에 가서 일하다가 본인이 주요 직책을 맡기지 않고 그 캠프에서 별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면서 나가서 다른 캠프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또 이쪽 자기가 그 전에 일했던 곳에 캠프의 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선거판을 전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 네. 이분이 사기가 육범이에요. 그 전과가 육범이나 있는 분인 걸 보면 SNS 전문가로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 SNS상에서도 남을 비방하고 좀 공격을 해도 좀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비방적 글을 많이 올려서 캠프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이 과거 김 씨와 같은 캠프에서 이제 활동한 관계자들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SNS를 잘한다 이렇게만
그랬어요. SNS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캠프마다 아마 쭉 다 돌아다닐 걸요. 별로 신뢰를 안 해서 그분이 캠프에 나타나면 다들 좀 조심하지 않았겠어요? 네,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말이 좀 저는 와닿는데 글을 사납게 쓰는 편이다.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 후보와 관련돼서 좀 쓴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신뢰가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씨에 대해서 사실 이 검찰이 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윤 전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품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이 기소 내용을 보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면, 사실 이게 공천관계된 얘기가 그렇죠. 좀 나와서 검찰이 기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전 시장이 사실 이제 당시에 일단 처음에 이제 원래는 국민의당으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국민의당이 이제 바른미래당 합당하고 뭐 안철수 대표의 영향이 좀 떨어지고 하면서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어렵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거의 이제 포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선거 한 몇 달 앞두고 본인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그때 또 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뛰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다가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그렇죠. 해요. 네. 이제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이 보이스피싱 했던 시점하고 좀 비슷한 시점이에요. 약간 겹치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부인합니다. 본인은 뭐 아예 선거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마 김 씨라는 이제 이 브로커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뭐 공천도 받으셔야 되고 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이제 선거법상 이제 후보 매수라든지 뭐 이런 등은 된다. 그러면 윤 전 시장도 아마 그런 어떤 뜻이 좀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만약 예. 이걸 줬을 경우에 혹시나 공천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정을 알고 했을 가능성.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공범으로 해서 일단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 지금 이분이 네팔에 지금 자원봉사 가시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오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조사를 해봐야 그래서 그게 좀 뚜렷할 텐데 뭐 거기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노무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혼외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정말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꿍꿍 앓으면서 혼자 일을 다 벌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제가 가진 의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해 봉화마을에 저 권양수 여사한테 뭐 사람을 통하든지 누구 통하든지 해서 직접 전화해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한 번만 했어도 사실은 이게 지금 드러나지 그렇죠. 않았을 건데 이게 드러난 게 주변인이 있는 걸 하다가 거기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해서 들통난 거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윤석열 전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게 맞나요? 네, 좀 이 친분이 있죠. 옛날에 시민운동하고 하면서 물론 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그러면 사실 이 사건이 전모가 드러난 게 봉화마을에 누구 관계자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뒤늦게 다른 관계자가 그렇죠. 확인해가지고 사건 전말이 드러난 건데 네. 봉화마을에 전화를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봉화마을 직통 전화를 모르고 그 여자분이 전화한 전화가 그건 줄 알고 예. 거기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가 받으니까 또 똑같은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이 흉내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권양순 여사 흉내도 내고 또 문재인 목소리가 대통령. 좀 이상하니까 아우 지금 뭐 목이 감기가 걸려서 그렇다고 네.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 시장이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완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전화번호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 예. 이건 되는 거거든요. 그 직접 그렇죠. 전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이라도 했다라면 그런 행동들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100%다 신뢰했는지 또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거. 너무 이게 노골적인 게 아니냐. 돈을 그렇게 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4억 5천만 원을 그런 그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윤 전 시장이 과연 정말 진짜 속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인이 있는 것인지 그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윤 전 시장이 윤 전 시장이 만약에 이 김 씨가, 이 피의자 김 씨가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된다면 윤 전 시장도 같은 혐의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윤 전 시장은 이제 다음 주죠. 이게 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주 13일로 다가오면서 어쨌든 다음 주 중에서 네팔에서 귀국을 해서 이 검찰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이 뭐 공천 연관설에 대해서는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국민권 대출을 대놓고 받아서 송금을 했겠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제가 뭐 이렇게 알기로는 선거판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김모 여인,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상태인 김모 여인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대모사도 잘하는 것 같고, 선거판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캠프도 왔다 갔다 하고, 또 과거에 사실 이제 범죄 행위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는, 그러니까 이 선거판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많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뭔가 도와주고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하는 분들은 많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사기를 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근데 그 허술한 사기에 윤 전 시장은 그러니까 또 그게 피해를 저는 당하고.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윤장희 시장이 지금 윤장희 시장 전 시장은 본인은 전혀 공천에 관계없고 선거에 관계없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지금 아까 조사 과정에 재산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여자가 사기를 쳤던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경찰 조사가 나왔어요. 예. 그 말에 저는 꽂혀서 진실을 진실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여자가 윤장현 전 시장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광주에 있는 5명인가 되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 전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캠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에 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분들의 연락처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분은 다 의심을 했어요. 네. 윤장현 전 시장 혼자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만약에 정말 사기를 교묘하게 쳤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사기에 연루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로? 예. 왜 윤장현 전 시장만 혼자서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도 잠깐 언급했지만 학교 재단 관계자 이사예요. 그 자기 딸, 그 사기꾼 예. 딸을 취업시켜준 그 관계자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봐도 사기인 것 같아서 윤 전 시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사기 같습니다. 사기.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윤 전 시장이 아니라고. 예. 이건 권양주 여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자기가 추진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윤장현 전 시장, 이 여성이 사기를 잘 쳤다기보다 윤장현 전 시장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 아직 확인된 그렇죠.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죠. 근데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경찰도, 검찰이나 경찰도 이 부분을 저는 의심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선거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장현 전 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친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생각은. 뭐 근거가 있으세요? 아니, 그분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대표가 주축이 돼서 만든 거잖아요. 예.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활동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과 합쳐졌잖아요. 그게 김한길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합당을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윤장현 전 시장이 후보가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광주에서는 이분이 후보가 될 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 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전략공천을 안철수 전 대표가 해서 저분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때도 광주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 저분이 공천을 받느냐라고. 기존에 민주당에서 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의문을 갖고서 예. 그때도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적인 성향은 모르겠습니다.